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4월 19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외국인 순매수세가 되게 강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 동향을 확인을 했었을 때, 외국인 순매수세가 되게 강했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왔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어저께 이제 문득 봤었을 때 내용이 좀 확인이 되었었고, 실질적으로 IR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좀 제공 드리려고 하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복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등락폭이 되게 강했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등락폭을 많이 보였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강했던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차트 보면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좀 복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다이나믹한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좀 갈등이 고조가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자, 처음에 오늘 아침 오전장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발사라고 이제 하면서 장중에 많은 큰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스파한 지역이라는 쪽에 미사일을 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 위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유가 가격도 급등하면서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석유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 해운주들 많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당시 때. 그러고 나서 주가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또 이런 기사가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이란에서는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했었는데, 정말 이 뉴스 기사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움직일 정도로, 뭐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뭐 증시도 다 같이 좀 영향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어쨌든 증시가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차트 한번 보면은 이제 보시게 됐을 때, 요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인데, 아침에 이제 갭 하락이 됐었었고, 살짝 반등을 했다가 11시 45분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하는 그런 지수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거기와 같이 파도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락했다가 반등, 시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점 찍었던 시간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11시 정도 시간으로 했다가 이렇게 반등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파주도 최근에 주가랑 좀 반대적인 움직임을 보였었지만, 오늘같이 큰 하락폭을 보였을 때는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거를 새로운 SSD 컨트롤러를 개발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뉴스 기사도 어찌 보면은 앞에 나왔던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만큼의 재료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오늘은 시장 하락폭 때문인지 모르겠어도 이 부분이 주가에 크게 영향은 없었다.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실질적으로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소재인지 자세하게 좀 파헤쳐 보고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이 부분인데,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다가 예전에 이제 주주총회 이전에 요런 내용이 있었었죠.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해서 미주에 NDR, 이제 IR 한다라고 내용이 있었는데, 이 NDR이라는 게 결국에 기업이 증권사 등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방문해서 기업 홍보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기술이 이렇고 이런 비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투자를 해줘.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에게 회사의 현황, 그리고 계획, 실적, 이러한 정보들을 소개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점에 대해서는 23년도 실적이 나온 상태가 됐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실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술력을 좀 어필을 했던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모든 행위가 ND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에 따라서 시장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공개되지 않은 뭐 정보들까지도 좀 세세하게 딥하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이렇게 이제 공유해주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음, 장소, 기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업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밀착해서 홍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매개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저 날짜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파도 이제 순매수를 확인을 해 봤었을 때, 저 NDR 했던 기간이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외국인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이 파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또 하게 되면 3월 4일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23만 주라는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빠지긴 했었는데, 어제 제가 확인할 때만 해도 이제 순매수세가 100만 주가 넘었던 상황이었었고, 이 부분이 결국에 NDR 하고 나서부터 오늘 날짜 시점까지 외국인 순매수세가 85만 주 정도 됩니다. 이 수치를 좀 정확히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파두가 상장한 날짜부터 해서 이 NDR 전까지 날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2월 26일부터 했으니까 23일 기준으로 잡아서 조회를 해보면은 외국인 순매수세가 53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 이전에 상장부터 해서 NDR 이전까지 주식 순매수세가 53만 주였고, 이게 NDR 전, 이게 NDR 후라고 한다면 NDR 후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85만 주 정도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4개월 정도 되죠. 8월부터 2월까지니까 4개월이 아니고 6개월 정도 되겠네요. 6개월. 6개월 정도 되고, NDR 이후는 3월부터 현재 시점이니까 거의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어저께 IR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관해서 물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NDR 이후에 제가 여쭤봤던 내용이 외국인 순매수세가 많이 늘었다. 그렇다는 거는 기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NDR 이후에 투자가 된 게 봐도 맞겠냐라고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그 담당자 분이 대답하신 내용을 좀 전달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에 이제 NDR을 하게 되었을 때 투자하는 분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단기적인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펀더멘탈, 그러니까 업황이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기간이 얼마만큼 투자한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NDR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가 늘어난 걸 본인 이제 파두 측에서도 사측에서도 확인한 부분이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서 요지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 NDR을 하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100% 인과관계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황상 NDR 전과 후에 매수세를 비교를 해 봤었을 때 NDR 이 부분이 외국인 매수세에 영향은 좀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 봤었고요. 그리고 이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의 성장성,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제 NDR을 하면서 얻은 정보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좀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를 참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르는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성장성이 더욱 높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계속한 하는 그 파도의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항상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 그리고 전방 산업에 대한 이제 매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그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반대적인 얘기인 이런 성장 가능성 그리고 어 지금까지 해서 뭐 언론 매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룬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제 생각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제 파헤쳐서 물어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인한 정보를 전달 드리는 부분인 거니까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정도만 좀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또 지수가 많이 빠진 거에 비하면 3.5% 하락은 했지만 추세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전부터 강조한 이 초록색 선인 주봉 11선을 오늘 종가상 위에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여기 이제 제일 위에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121선을 계속 이제 돌파를 하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다가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하고 이제 가격이 주가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계속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나리오, 앞으로 발생하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파도가, 이 지수랑 결코 동행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 봤었을 때 6월에 원래 기존에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달 앞선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현재 금리가 지금 한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9월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이제 한 번은 거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9월 시점보다 앞선 2개월 앞선 7월 달 조금 더 빠르면 6월 정도가 되겠죠. 6월, 7월 정도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그때도 파도도 같이 시장 분위기에 엎혀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7월 정도 되면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가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뭐 가격적인 부분 측에서 한번 좀 충격을 받고 충분히 조정받고 기간 조정도 받은 시점이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요때 6월이나 7월에 한번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종목을 계속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추측한 내용인 것 뿐인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IR 담당자 분한테 나왔던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 드리는 점은 꼭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판단 근거로 좀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NDR을 통해서 파도 성장성을 믿고 투자에 대한 그 매수세가 들어온 거지 않겠냐라는 게 오늘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장중에 아까 이제 파도 기술력과 관련된 뉴스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영상에서 한번 또 다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파도와 관련된 제가 생각하는 영상들,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오셔서 같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